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IMO 협약상 자유로운 선박 관련 주요 법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한국해양대학교 전혜동입니다. 저도 괜찮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조금 꽂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유로운 선박 상당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IMO 회의에 이제 리걸 쪽에 간사를 맡으면서 계속 회의를 참석을 하고 대응을 해왔고요. MSC에는 이제 실제 그 자유로운 선박 관련 RSE 작업을 할 때 참여를 해서 이제 IMO에서의 최근 동향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규정 검토 작업, RSE 작업이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 같이 한번 소개드리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MO에서 그 자유로운 선박 관련 이제 논의가 되는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MSC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MSC 소관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상 주요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LEG 협약, 리걸 커미티에서의 소관 협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상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정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SC는 이제 사실은 IMO에서 그 5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이제 뭐 거대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산하에도 이제 7개 물론 이제 MEPC하고 이제 그 연계가 된 전문위원회도 있지만 7개가 1차적으로 다 직결되는 MSC 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상당합니다. 회사안전위원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안전위원회 상 이제 그 협약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협약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검토 규정 검토 작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이제 LEG 협약은 이제 성격상 그 법률위원회의 소관 협약은 이제 책임 보상과 관련된 협약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 이제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자유로운 선박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표현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십, 뭐 디지털십, 또 커넥티드, 리모트, 또 언맨드, 또 오토노머스, 또 마린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이제 표현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혼재돼서 사용이 됐지만 IMO에서 이제 98차 MSC 회의였습니다. 이제 그때 의제에 표현이 나온 것이 마스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일단은 그 의제에서도 이거 마스를 딱 규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RSA 작업의 목적상 이 마스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1차적으로 일단락시키면서 마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요. 이제 그 요것들 Maritime Autonomous Surface 그러니까 이제 뭐 수중은 일단 제외를 하고 Surface Ship에 한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핵심되는 내용이 좀 필요해서 간단히 또 언급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개념 또 이제 레벨에 이제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MSC 99차에서 그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었고요. 이제 그 자율 운항 레벨이라고 해서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좀 약간 자동화된 그러니까 크게 이제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매뉴얼, M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승선을 합니다. 선원이 있긴 있어요. 다만 선원이 한 4명에서 6명 정도 아직은 뭐 명확하게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컨셉을 잡을 때는 한 4명에서 6명 정도의 선원이 승선을 하면서 원격으로도 조정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원을 이렇게 승선한 선원은 실질적인 운항에는 일단 투입을 하진 않고요. 비상시나 그러니까 기타 어떤 목적으로서 일단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컨셉을 잡았고 세 번째 이제 단계가 아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인입니다. 승선을 하진 않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원격으로 조정이 되는 리모트 오퍼레이터라는 육상에서 이제 실제
그 동기 오론자가 작업을 그 운항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완전 자율운항. 이것은 뭐 AI라는 어떤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실제 운항을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 관련 이제 그동안 IM에서 논의된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간략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장 처음 IMO에서 논의가 된 것은요. 이제 97년도 아니 이제 2017년도에 이제 98차 회의 때가 아니고 그 전에 2015년도 제 95차 회의에 최초로 이제 그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Any Other Business라는 이제 그 의제 쪽에 그 이 IMO 회사 협약 규정 내에서 이 마스가 이제 운항을 할 때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이제 마스 선박들이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언급하는 정보 문서였습니다. 인포 문서였고 그래서 2015년도에 최초로 이제 언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MSC에서 정식 의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의제로 이제 등록이 되기 위해서 그 워크 프로그램 쪽에다가 작업 계획 쪽에 이제 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앞으로 이런 의제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처음으로 제안이 된 것이 바로 2017년 제 그 98차 MSC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두 개 문서가 있었고요. 이제 요게 하나, 그 밑에가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제 98차 때 이제 2017년 때 이제 두 개 문서가 제안이 됐고 이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RSA 작업이 필요하다. 즉 IMO 협약 내에서 Regulatory Scoping Exercise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직역을 하면 이제 규제 범위를 식별하는 뭐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지금 이쪽에서는 뭐 규정 검토 작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 검토 작업을 제안하는 이제 문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서는 그거에 대한 코멘트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 2018년도에 이제 99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 19개 의제가 일단은 제안 제출이 됐었고요. 이때는 이제 RSE를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작업 체계 그리고 그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적용하기보다는 통신 작업반을 일단 통해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증을 통해서 다음 회기 그 100차에서 이 작업 체계를 세팅하자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차 이제 회의 때 또 12개 의제가 제출이 됐고요. 통신 작업 보고서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하니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의제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레벨을 4개로 특정을 했는데 이게 4개가 아니고 어디서는 어느 나라는 2개로 하자. 왜? 승선을 할 때와 안 할 때로 구분을 하자. 또는 기존에 이제 그 6개로도 구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하자 여러 가지 제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IMO에서 논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새로 논의하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셋업한 이제 4단계로 추진하자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을 하고 RSA 작업을 시작을 했고 100일차 때 이제 또 추가적으로 8개 나왔고 이제 그 RSA 작업 1차에 대해서 이제 진행 상황을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그 시범 운항 임시 지침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2차 때 원래 논의가 되기로 했었는데 작년이었죠. 그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그 올해로 연기를 했었고요. 올해 그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 의제가 총 48개였습니다. 상당한 양이었고 그 이제 작업 결과 1단계, 2단계 작업을 다 논의를 해서 그 이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그 회의 결과 내용은 솔라스가 지금 현재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폴라코드가 제 14장인데 제 15장을 만들자. 이제 마스 코드를 일단 만들자라고 일단은 조금 논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마스 코드는 사실 그러니까 관련된 항목 중에서 이제 개정이 필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제
뭐 관련된 조항에서 개정을 하는데 사실 그 해당 조항에서 다루지 못할 수 있는 이제 마스, 그러니까 우리 특히 3단계, 4단계 무인 선박이라든가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 15장에서 다루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걸 커미티도 마찬가지로 MSC에서 먼저 작업을 했고 이제 리걸에서도 그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에 대해서 RSE 작업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8년 이제 105차 리걸 때 제안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106차 때 의제가 이제 제출이 돼서 이제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걸 한번 더 정리를 했고 또 RSA 작업의 이제 체계라든가 방법론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7차 때 이제 그 RSA 작업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이제 결과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올해 지금 7월달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20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의제들은 지금 RSA 작업한 각 협약별로 RSA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주요 이슈 이런 것이 지금 도출이 됐고 그것을 보고하는 어떤 의제들이 나와 있고 그 결과를 이제 7월달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 네 단계에 대해서 이제 그 RSA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라고 했는데 1단계는 과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마스에 적용이 되느냐, 그렇다면 마스의 운용을 방해를 하느냐, 방해를 하지 않느냐, 또는 방해를 하지 않지만 어떤 기타 좀 추가적인 명확화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우리들이 이제 규정 검토 작업을 다 진행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그럼 그 만약에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통일 해석 개발로서 대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재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MSC는 이제 이 일정대로 진행이 돼서 원래 102차 때 최종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기가 돼서 103차 때 올해 그 5월이었죠. 마무리가 됐고요. 리걸은 아직 그 7월달에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경과를 가지고 이제 그 MSC 협약과 LEG 협약에 대해서 이제 1, 1단계, 2단계 검토를 마친 그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C 협약상 그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연 MSC 협약이 이제 뭐가 있었느냐? 즉 이제 IMSC에서 마스와 관련된 국제회사 협약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대상이 된 협약을 14개로 일단은 그 정리를 했고요. 참고로 여기에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 이제 뭐 각종 뭐 ISM 코드, ISPS 코드 뭐 여러 가지 코드가 많습니다. 그런 코드들은 사실은 솔라스에서 파생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솔라스 제 9장은 이제 ISM 코드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11-2장은 이제 ISPS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다 이쪽에 관련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코드들도 다 검토가 됐다는 부분. 첫 번째 이제 그 이슈는 용어였습니다. 용어 및 정의였고요.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STCW라는 이제 그 선언의 이제 그 훈련 및 당직 근무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이라는 이제 그 협약이 있는데 바로 선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언 그렇다면 이제 3단계, 4단계에서 선언이 없는데 과연 이것을 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제 그 마스를 선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이제 대다수가 뭐 그래도 마스는 선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유형, 여객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도입을 할래 말래 뭐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승선을 전제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나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Ship Security Officer라는 이제 그 문구가 있었고 관련 이제 조항은 STCW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ISPS에서도 이 Ship Security Officer는 바로 그 승선 중인 사람을 아예 규정에서 언급을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스가 도입이 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제 식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함축하는 어떤 그 승선을 함축하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또 있었습니다. 뭐 선원, 당연히 선원하면 우리가 이제 선박에 이제 승선해서 근무하는 그렇게 선원, 그것은 STCW에서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스 이제 뭐 12-2장, 뭐 폴라코드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목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특성과 관련된 characteristic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관련된 기준을 명하는 이제 용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콜렉라고 이제 충돌 그 방지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모든 선박은 이제 적절한 견시를 해야 한다 하면서 by sight and hearing, 즉 시각과 청각에 의한 이런 표현을 두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인간의 특성과 관련된 표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마스 도입에 따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됐었고, 안전 배승입니다. 이제 safe manning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선박에는 이제 최소 몇 명의 이제 승무원이 이제 승선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화가 좀 필요하고요. 이제 솔라스 STCW에 따른, 그리고 이제 비상 대응 활동, 또 구명 설비 소화 설비입니다. 구명 설비는 바로 라이프 세이빙 어플라이언스예요. 그래서 이제 선원의 그 승무원의 이제 인명을 구조하는 어떤 그런 설비인데 선원이 타지 않으면 승무원이 없는데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그렇다고 무인 선박 대 전통 선박이 만약에 충돌이 됐다. 즉 한 선박은 선원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식별이 됐었고요.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 화재 진압을 하는 소화기만 달랑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 이게 화재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원격으로 작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색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마스라고 해서 수색 구조 의무, 국제 지원 의무가 없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협약의 체계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고, 화물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보도 만약에 보통은 경보 시스템이 지금 선원들 즉 당직상에게만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육상에 이제 뭐 원격 운항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정적인 어떤 갭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기타 접근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무인 선박일 때 나중에 서비스 엔지니어가 이제 승선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고, 선교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 기관실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무인 선박이 과연 필요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설계적인 측면 또 파일로트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식별이 되었다는 거. 제어통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이렇게 통신이라든가 이게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어떤 이제 통신 원격 제어라든가 통신 입 채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문서 또 승인 절차. 지금 선원이 아무도 타지 않는데 문서를 선박에 비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추가적인 또 PSC 항만국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선박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항만국 통제 PSC만 올라가서 검사를 하느냐? 아무런 어떤 지금 현재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리걸 커미티 말씀 조금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걸 커미티는 이제 크게 그 리걸 커미티 그 소관 협약이 있었고요. 또는 인터벤션과 같이 이제 또 그 연관된 다른 어떤 기관과 이렇게 조인된 어떤 협약이 있고, 또는 선박 우선 특권 및 저당권 협약처럼 이것도 법률위원회하고 이제 유엔 어떤 기구하고 이제 조인트 이제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에 대해서만 이번에 LEG에서도 작업이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장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선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마스터 캡틴. 그렇다면은 2단계에서 4명에서 6명이 승선을 하는데 과연 이 중에 선장의 권한을 줄 거냐, 아니면 원격 운항자한테 줄 거냐, 아직 명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 4단계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기존의 전통적인 선장의 역할을 누가, 또는 기존의 선장의 책임과 의무, 권한 이런 부분들이 누가 이제 이렇게 승계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원격 운항자입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데, 원격 운항자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격 운항 팀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운항자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그게 하나의 팀으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뭐가 된 부분은 없고, 특히 이제 LEG 협약에서는 그 원격 운항자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오퍼레이터 또는 서번트 or 에이전트라는 이제 그 협약상의 문구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리모트 오퍼레이터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이에 대한 명확화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검토 내용이고요. 책임 문제입니다. 책임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원격 제어 또는 이제 기술적인 결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존의 보통 이제 선주의 1차적인 책임이 큽니다. 이제 가망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선장한테만 이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제조업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물 책임이라고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개입이 되고, 그러한 어떤 책임 관계도 새로 좀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어에서는 이제 선박이냐 마스가, 그 부분이 그래도 조금 명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좀 언급이 됐었고요. 원격 운항자가 관리자, 매니저 또는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좀 다른 개념으로 볼 거냐, 좀 더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증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이 됐는데, 이 RSA 작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끝났다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RSA 작업은 이제 기존 협약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자율운항 선박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영향을 주고, 향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기초 작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MSC 이제 104차 때부터도 이제 앞으로 마스 코드라든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방향 설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이 뭐 재개정 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관련 기술이라든가 또는 관련 정책이 이러한 어떤 그 IMO 이제 그 회의가 진행이 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그 동아대학교 이 건박연구소에 계신 손종수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 초청자께서는 우리 한국상급에서 오신 이성구 법무팀장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그 학술대회 토론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을 때 주제가 자율운항 선박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전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동안 비슷한 영역에서 제가 지금 올해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토론도 조금 같이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발표문을 받으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발표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의 무지를 반성하면서 토론을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회사기구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접근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법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 토론문들을 좀 간단하게 적어오긴 했는데, 조금 줄여서 아마 발표문에서도 지금 국제회사기구 회사안전회사법률위원회에서 이제 등급을 나누었을 때도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구분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형태이지 않을까.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완전한 형태가 완전히 이제
사람이 제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그런 형태가 요구되지 않는 그 형태까지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운행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 법적으로 좀 정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박에는 마찬가지로 운항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쨌든 제어를 하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데, 무인이 되었을 때 경우 자율운항이 완전 자율운항이 되었을 때 운항의 개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줘야 될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국제회사기구 협약과 우리나라 법과의 관계들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약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법 체계에서 자율운항 선박을 규율할 수가 지금 현재로는 좀 가능한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해사안전위원회와 해사법률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법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 법 체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 그 육상 운송에 대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실증 특례, 지금 국내 한 7개 지역들에서 특례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좀 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토론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전혜동 교수님 좋은 발표에 누를 끼치지 않는 토론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자율운항 선박이 가지는 일반 선박에 대해서 가지는 특성, 그리고 지금 IMO 협약에서 반영되고 있는 그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결국 법학이라는 게 보면 이해관계자 조율이 문제일 건데, 지금 현행 제도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서 특히 자율운항 선박이 가지는 그 특성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그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가장 직선적이고 가장 단순한 의문이 드는 게, 계속 저희 한국성국도 보면 그 연구소가 있고 그 한국성국의 룰을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논의가 전체 숲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진척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딱 완성되는 시기를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정착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정수 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 그쪽에 이제 관여를 또 해오신 걸로 제가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법으로도 그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육상에서는 그게 이제 지금 벌써 시작이 돼서 이제 규율을 진행을 하는 반면, 해상은 아직 논의가 언급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하신 이제 우리 법 체계 내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냐? 일단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국제 협약이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협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준을 하게 되고, 비준 또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법적 구속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법도 이제 국내법과 동일하게 일단은 효력이 있고,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법 체계로 일단 흡수를 시키든 아니면은 새로운 법을 만들든 해서 입법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비준 국가는. 그래서 이제 IMO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경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IMO 회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의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올해부터 작년이었나요? 그 R&D 이제 자율운항 선박 관련해서 R&D가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 내에서 만약에 자율운항 선박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어떠한 법에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똑같게 RSA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협약하고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뭐 상당수가 뭐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 회사 그 법률 관련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선박안전법, 회사안전법부터 해서 그 선박 입출항법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해상 교통과 관련해서 또 특별한 또 이제 그 통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제 법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검토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이제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이제 마스를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흡수를 하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율운항 선박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스 코드를 이제 IMO에서 만들면 그건 이제 입법을 일단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이 친환경 선박법처럼 이것을 기본법이 아닌 이제 지능법 형태로서 지금 좀 규율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마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이제 보급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규율을 하려고 하는 이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승구 팀장님 그 말씀하신 그 이제 IMO에서도 이제 RSA 작업이 이제 끝나가지고 올해 이제 그게 검토가 이제 됐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R&D 작업이 이제 또 시작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초창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단계 완전 자율운항 선박 제 생에 보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IMO라든가 이제 이쪽 실무에서도 초점을 1단계는 지금 현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초점을 맞춰서 일단 규정 검토라든가 아니면 대응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근무하는 홍상훈 교수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제노동기구에 있는 선원 관련 대표적인 협약이 이제 MLC, 마리타임 레이버 컨벤션 MLC인데 거기 보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룰이 선원의 이제 거주 구역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율운항 형태가 되면 뭐 레벨 4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뭐 레벨 2나 레벨 3까지 가면 이제 기존의 그 어코모데이션과 그 선원 거주 설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IMO에서 그런 논의할 때 그 ILO하고 이렇게 조인 협력 그런 혹시 그런 분위기는 있었나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이제 선언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회 순회 HDW 또 MSC 여기 연관이 되고요. 거기에서 보통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선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참석하는 법률위원회에서도 지금 의제 중에 선언의 공정한 대우라는 이제 의제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당연히 ILO하고의 이제 공동 작업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IMO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선언이 없어진다. 이거 그냥 묵과를 할 거냐라는 부분 제가 이제 결론에도 언급을 했는데 선언이 그러니까 인적 요인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형태가 이제 육상 이제 원격 운항자로 좀 바뀌고 어떤 다른 형태로 좀 바뀌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항상 안고 가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물론 이제 관련된 그 이제 뭐 NGO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언급을 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다 일단 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아직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좀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보통 동의를 하는 부분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 더 있으십니까?